어제 여야 의원들이 잠실에 있는 개표소에 가서 투표함을 확인을 하고 투표지가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러 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일단은 투표지들이 보관되고 있는 곳은 지하 샤워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고, 그러니까 송파에서 행사된 투표용지들이 전부 다 여기 이제 모여 있는 거죠. 보관 중인 상자가 몇 개냐 물어보니까 여기 현장 담당자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미친 거죠, 그죠? 정확하게 매수랑 투표 상자를 확인하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몇 개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몇 매냐 물어보니까 247만 매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조차도 자신이 없습니다. 투표지가 처음 넣었을 때하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냐? 입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그 투표함을 정확하게 비추고 있는 CCTV와 이 CCTV가 조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 로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무국장이죠, 그죠? 이 사람이 이제 당시에 일선 책임자인데 이 사람의 대답은 봉인이 돼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야 인간아, 저 박스가 봉인이 돼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걸 갖고 이 투표지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입증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CCTV 있냐 물어보니까 CCTV를 설치할 경황이 없었다. 그러면 당신이 왜 하는데 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갖다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송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라. 인구수가 많고 보는 눈이 많은 송파도 저딴 식으로 투표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투표지를 똑바로 관리하겠습니까? 저걸 갖다가 얼마든지 투표지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전산 조작을 한 다음에 나중에 투표지 바꿔치기를 할 수 있어요. 저게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은 마음껏 조작하고 나서 투표소에서 선관위의 발표랑 참관인 발표랑 다른 지역이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투표용지들은 CCTV가 비추지 않고 있는 저기 설렁 가가지고 아마 때려 붙겠다 그냥. 그러면은 CCTV가 있느냐? 있긴 있다. 어디를 비추고 있냐? 복도를 비추고 있다. 정확하게 김은혜 의원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은 12시 방향에 투표용지가 있는데 두 대가 CCTV가 바깥에 있는데 하나는 5시 방향을 보고 있고 하나는 9시 방향을 보고 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냐?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도 아니요. 보안 요원들을 통해서 단톡방 만들어서 이상 상황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보내준다. 이상 상황이 없으면, 아니 이상 상황이 있어도 묵인하면 어떻게 할 건데? 전국의 투표 용지와 선거 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시 방향에 투표함을 비추고 있는 CCTV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확인을 못했다. 이런 사람들 다 감옥 가야 돼요. 간단합니다. 김용만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는 경기장의 샤워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CCTV가 없다.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것만 들으면 뭔가 우리 편 같죠. 근데 SBS가 여기 이제 잘랐는데 뒤에 뭐라 하냐면은 그러니까 여긴 안심할 수 없으니까 투표지들을 빼내자로 얘기하거든요. 그 함정입니다. 이거는 엄격하게 수사를 위한 증거 대상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빼내면 안 돼. 그러니까 민주당 것들이 여기 와가지고 하는 말 잘 들어보면은 한 70% 정도는 뭔가 우리 쪽이랑 비슷한 얘기하다 결론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 주진우 의원이 잘 태클 걸었습니다. 수사가 들어가기 전에 현장이 보존되어야 된다. 지금 함부로 옮기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개표소의 CCTV 영상부터 먼저 제출해라. 김은혜 의원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태클을 걸어야 됩니다. 여기서 뭐 재검표하자 뭐 빼내자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특검이 압수하거나 특검이 확인할 때까지는 의구심 가진 국민들도 다 납득할 수 있는 밤이 있을 때까지 저걸 옮기면 안 된다. 맞죠?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저거를 빼면 안 돼. 수사를 하는 특검도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무능이 이 정도면 의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지금 보면은 자꾸 무능과 부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아니고 무능과 부실을 가장한 부정입니다. 자, 투표용지 부족 알았냐 몰랐냐? 몰랐다. 사무처는 보고를 받았다는데 그래도 몰랐냐? 몰랐다. 그 다음에 CCTV 왜 없냐? 모르겠다. 전산실에 14명에 해당하는 외부 직원들이 들락날락거릴 수 있었는데 왜 이게 관리가 안 됐냐? 몰랐다. 미안하다. 비밀번호 1, 2, 3, 4, 5가 왜 이러냐? 몰랐다. 수의계약의 82%고 민주당이랑 뭔가 유착관계 있는 것 같다. 왜 그러냐? 몰랐다. 선관위가 보조금을 줘서 민주 국힘 그 다음에 나머지 정당의 관계자들을 해외여행 보내줬다. 이거 무슨 유착관계냐? 모르겠다. 계속 이게 모르겠다가 계속 누적되면 뭐예요? 의도적으로 부정선거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번제 집단이라는 겁니다. 이거. 민주당이 자꾸 재검표하자 현장 확인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확인해 보니까 별거 없다라고 해서 특검 여론을 잠재우려고 하는 건데 제가 그거 못하게 하려고 오늘 따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검표를 이게 지금 막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재검표를 했더니 별 차이가 없다. 요거 한 방으로 지금 역전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것들이. 저 중에 하나라도 투표함이 망실됐다. 그거 자체가 모조리 구속될 사안 맞습니다. 핵심 증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곳이 지금 송파이기 때문에. 자, 그럼 또 봅시다. 중앙선관위 2층에 보면은 전산실이 있습니다. 전산센터가 있는데 여기 선거 정보가 다 이제 내재돼 있습니다. 이건 또 뭔 엽기적인 뉴스냐면은
이게 지금 중앙선관위 전산센터 방문 출입증 미회수 내역인데 외부 업체의 직원들이 전산센터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출입증을 발급받고. 그런데 발급받았으면은 발급받은 그 출입증을 폐기를 해야 올 때마다 발급받는 게 맞잖아요. 보안시설은. 그런데 폐기 처분을 안 하고 14개가 나돌아다니다가 최근에 폐기했다. 선관위 측이 작년 12월 31일에 1년 번호 48번 49번 등 10개의 전산센터 방문 출입증 출입 권한을 정지시켰다. 무슨 말이냐면은 엄마 출입증을 발급했는데 10개를 회수를 안 했네? 그러면 이 10명은 그간에 들락날락거리는 거 확인을 못했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외부업체 직원들이래 또.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저 외부업체 직원들이 북한 간첩인지 중국 간첩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자, 전산정보의 발급 대상자 같은 기본 정보가 남아있는 것이 없고 일부러 기록을 안 한 겁니다. 다 들어오라고. 수기 방문록도 부정확한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문제 출입증이 누구에게 어떤 기관으로 발급됐던 것인지 이력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자, 줄 서세요. 전산센터 들어올까요? 자, 들어오세요. 자, 발급증 줍니다. 자, 그럼 나가세요. 안녕.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기로 몇 명이 들어오고 이런 번호를 다 매기잖아요. 1번 뭐 김철수, 2번 뭐 김땡땡, 1월 1일 뭐 1월 3일에 왔거나 뭐 나갔거나. 근데 그것조차도 작성을 안 해놔서 어떤 개와 소들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 이 기간 안에. 또 지난해 말 뒤늦게 정지시킨 10개뿐 아니라 올해 발급한 1개와 예비용 3개의 행방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선관위는 털어놨다. 결국 현재까지 파악된 미회수된 전산센터 방문 출입증 모두 14개다. 이전에 비밀번호 1, 2, 3, 4, 5로도 모자라서 그냥 뭐 다 들어오게 해주는 거예요? 며칠 전에 2차 국정조사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윤호중이랑 김용남이가 계속해서 이재명으로부터 선관위를 떼내려 하는 어떤 그 시도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재명이가 6월 3일 당일에 투표 안 하면은 뭐 저질들한테 지배받는다면서 SNS를 막 4번이나 올렸단 말이야. 근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딱 첫 뉴스가 나오자마자 입 닥치고 갑자기 가만히 있습니다. 그 타임라인을 제시하거든요. 그런데 행안부 장관 윤호중이는 선관위랑 6번을 통화를 했는데 무슨 통화를 했냐니까 윤호중이 뭐라 했냐면은 계속해서 전화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 100% 거짓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이재명이한테 보고를 했냐 안 했냐? 당일에는 안 했다. 다음날 오전에 했다. 이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보는 가설은 윤호중은 100% 당일에 선관위로부터 문제를 접수하고 재명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소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SNS 폭풍질을 하다가 오후 한 3, 4신경부터 갑자기 입 닥치고 가만히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어떠한 일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게다가 위철한이가 사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중앙선관위에서 대응 문건을 만든 그 시기와 맥락을 봤을 때 이재명과 소통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결론은 윤호중 탄핵해야 되고 위철한 탄핵해야 되고 이재명을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박수민 의원이 윤호중을 몰아붙이는데 윤호중 너 왜 선거 지원을 안 했냐? 그게 행안부의 일인데 선거 지원 업무는 행안부의 책임입니다. 그래 너 왜 안 했냐? 물어보니까 저는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선거가 박살났을 때는 너희가 가만히 있는 게 중립이 아니고 부정과 함께 방조하는 거야. 말장난하지 말라고. 자, 이 동영상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참정권을 위해서 헌법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었고 네. 그 선관위 법에 보면 행정부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상황실이 생기는 겁니다. 선관위의 지시에 따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의 지시에 따르니까 상황실을 만드셨겠죠. 그러면 네, 대한민국 지시가 헌법적 있어야 상식에서 일을 언론 할수 보도를 보고 아는 상황실이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실입니까? 행안부 장관님 답변이 뭡니까 지금? 저는 제가 헌법적 점잖게 권한에 하려고 대해서 그러는데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십니까? 장관님 행안부에 엄격히 투개표 지원 상황실이 있었는데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엄정한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정신 나간 거죠. 엄정한 중립을 지키고 있다. 여러분,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중립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부정을 방조하는 거예요? 직무유기죠. 괴멸입니다, 저거 지금. 그래서 선관위에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말장난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당연히 선관위한테 건의해서 지금 즉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행안부가 할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호중이가 지금 왜 저러는가? 윤호중의 지금 태도를 봤을 때에 이게 행정부 차원으로 문제가 전이되는 거를 무조건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몇 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선관위가 그날 밤에 6.3 당일에 재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철회를 했어요. 두 번째가 행안부랑 송파 선관위가 당일에 6번이나 통화를 했는데 행안부는 안 했다고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다. 윤호중이는 당일에 출근 안 했어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위철한이가 이재명의 친구고 그 다음에 서영교가 노태학이랑 당일에 통화를 했어요. 이걸 다 짜맞춰 봤을 때 송파에서 일어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실시간으로 민주당과 행안부한테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100%에 가깝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행정부 차원에서 행안부 차원에서 이재명 드럼실 차원에서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게 들키면은 탄핵이 아니라 이재명은 진짜 맞아 죽습니다. 사형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위철한이가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지 친구니까. 그래서 이런 앵글로 봤을 때에 이거는 특검을 했을 때 어마무시한 부정이 나올 수 있다. 잘 보세요. 하나 또 나옵니다. 위철한이가 사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반론 또는 그런 대응 논리가 담긴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문건에는 위철한이가 사퇴할 경우에는 책임성 약화가 문제라면서 위 직무대행을 비롯한 선관위원 전원 유임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를 했다. 선관위에서는 이와 별개로 이재명이가 선관위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를 지시한 지 3일 후에 중앙선관위가 3팀 16명 규모로 대응 태스크포스 팀을 꾸린 사실도 확인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 문건은 위철안을 지킬 수 있는 대응 논리를 만들게 된 거예요. 뭐냐면은 특정 정당 국힘을 말하는 거죠. 국힘에서 상임위원회 위철안의 과거 이력을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논란 투표용지 부속 사태에 대해서 대한 감독 소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철안이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문건이 왜 이렇게 선제적으로 빨리 작성이 됐을까? 위철안이가 다른 사람들 다 사퇴하고 노태학 사퇴했잖아요. 사무총장 허철은 사퇴했습니다. 근데 위철안 혼자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이재명이가 지 친구 위철안이를 선관위원회에 앉혀놓고 절대로 사퇴시키지 않아야 되는 어떤 중대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6월 3일에 재투표 논의를 막거나 잠실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둬라라고 내린 명령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치밀하게 치고 들어갑니다. 윤호중 김은혜 의원에 물어봅니다. 장관님, 선관위원장이랑 통화했죠? 장관님의 지시는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선관위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는 여기서부터 말 되게 더듬거든요.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대기를 하고 있어라. 말이 안 되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는데 노태학한테 그냥 사태를 보고 대기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방조가 될 수 있거든요. 투표용지 부족에 대해서. 퇴근은 그날 몇 시에 했냐 물어보니까 그날 근무일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저 이것도 여러분 좀 이거는 충격적이지 않나요? 선거하는 당일에 선거 지원 업무를 맡는 총괄인 장관이 출근 안 한다? 오전에 점검을 하고 숙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랑이다 임마. 자, 그러면은 이게 김은혜 의원이 잘 파고든 게 뭐냐면은 이재명이가 보면은 대도 안 한 거는 막 텔레그램으로 서로 뭐 소통하세요. 24시간 한라인 구축해서 이재명 내각은 24시간 서로 소통하고 새벽에도 깨워서 열일한다. 지가 자랑했거든 이재명이가. 보세요. 막 낄낄거리고 김민석이랑. 그런데 6월 3일에서 6월 4일로 넘어가는 그 24시간 동안 뭐 했냐고요 이재명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 정보라고 하는데 6월 3일에서 6월 4일까지 텔레그램 방에서 이재명이가 유관 부처 장관들에게 상황을 공유하거나 메시지 남긴 사실이 있습니까? 라 물어보니까 텔레그램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 재밌네 그죠? 너희들 딴 거는 24시간 동안 소통하면서 얘기한다며. 근데 왜 이건 얘기 안 하는데? 텔레방에서? 웃기고 자빠진 거예요. 분명히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대화를 했을 겁니다. 텔레그램이 아니라면 다른 방식으로 청와대 혹은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냐 물어보니까 여기서부터 말 엄청 더듬어요. 그리고 뒤에 갑자기 어떤 뭐 이제 보좌관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종이 주면서 이거 보고합니다. 이게 너 의심되는 거야 이게. 여기서부터 말 실수하면 큰일 나거든. 이재명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 담당 비서실을 통해서 그리고 언제 하셨어요? 물어보니까 국정상황실이 있습니다. 언제인지라는 질문에 계속해서 국정상황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행안부에서. 국정상황실을 통해서 상황 파악을 했다. 그 다음에 오후 5시 45분 이후에 저녁 6시 사이에 국정상황실을 통해서 사태를 파악을 했고 이재명한테는 언제 보고했냐 계속 물어보죠. 진행된 상황을 종합해서 보고를 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질문을 김은혜 의원이 3-4번 정도 이재명한테 언제 보고를 했냐라는데 계속 딴말해. 왜? 언제 보고했냐라는 거를 얘기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큰일 날 이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한테 언제 보고했냐 또 물어보죠. 직접 보고를 드리진 않았다. 당일을 말하는 거예요. 서면으로 다음날 오전에 보고를 했다. 참 웃겨 얘네들. 24시간 동안 그렇게 소통한 다음에 근데 왜 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왜 당일에 얘기 안 해? 이것도 좀 거짓말이라 보고요. 그나마 지금 얘네들 짜맞춘 것으로 보이는 답변이 나온 게 다음날 오전에 서면으로 보고를 했다라고 일단 대답을 합니다. 그에 대한 이재명의 대답이 없었냐 물어보니까 대답이 없었다. 말씀이 없었다고 얘기하죠. 6월 3일에서 4일까지 넘어가는 1박 2일 가운데에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재명과 윤호중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이재명과 위철한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이재명 폰에 위철한 전화번호 없겠냐고. 민주당 소속인데. 윤호중과 노태학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서영교와 노태학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이걸 명명백백 다 가려내야 되는 게 특검입니다. 만약에 깠는데 야 위철한 지금 빨리 설득해서 재투표는 안 된다고 얘기해라고 얘기한 정황 직간접적인 어떠한 지시가 있었다면 모조리 다 사형감이에요. 두 번째, 투표용지 부족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잠실은 보수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가만히 있어봐라는 지시가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 있었다면 모조리 다 사형감입니다.
이걸 밝혀내야 되는 게 특검의 의무인 거예요. 당일 행안부와 선관위가 6차례나 통화를 했는데 그 보고가 어떤 내용이었고 정부가 어떤 지원책을 검토했는지 저희 의원실이 질의해도 아직 답변이 없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선관위가 제출하고 있지 않는 핵심적인 데이터가 몇 개가 있어요. 잘 보시면 하나가 CCTV 관련된 겁니다. 하나가 요번에 연수에서 있었던 쌍둥이 투표수 그것과 관련된 자료 안 냈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개표 결과를 입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입력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6.3 지방선거와 그 이전의 데이터를 안 내놓고 있어요. 재밌죠? 핵심적인 건 다 내놓고 있어요. 그래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행안부에서 선관위랑 6차례 당일에 통화를 했는데 어떤 대화를 했는지가 여기서 핵심 포인트거든요. 윤호중을 탄핵시킬 수 있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답변이 없다. 답변이 없는 건 둘 중 하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나 통화를 했는데 아니면 통화를 했는데 알려지면 안 되는 문제가 될 행동을 했거나. 윤호중 통화에서 무슨 대화했냐 물어보니까 윤호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6차례 통화 전부 다 통화가 원활하지 않고 선관위가 바법이었기 때문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난합니까? 6번 통화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너무 바빠가지고 통화를 할 수 없으니까 끊었다고 6번이나? 그 6번 통화 안에 다급하게 혹시나 잠실 투표소는 괜찮으니까 냅둬라라는 발언을 했다면 당신 사형입니다. 총 요약하겠습니다. 투표지를 보관하고 있는 곳에 CCTV가 없다. 그럼 누가 뭘 갖다 집어넣고 투표함을 바꿔쳐도 모를 일이에요. 오버하지 말라고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민노총은 이미 그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하는 것을 다 만천하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새로운 투표함이 들어오고 새로운 투표용지가 들어오고 바꿔치기 하고. 민노총은 그런 부정선거가 걸렸을 때 어떤 입장을 보였냐면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재투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민노총 입장입니다. 어디랑 똑같죠? 민주당이랑 똑같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투표용지가 인쇄됐는데 1년 번호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효력 있는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했다. 부정입니다. 비밀번호 1, 2, 3, 4, 5 몰랐다. 그 다음에 전산실에 누가 들어오는지 몰랐다. 다 부정입니다. 결론은 특검밖에 없고 특검을 통해서 탈탈 털어야 되고 정점에는 이재명, 노태학, 허철훈, 말단 직원까지 전부 다 구속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경종을 따라서 심각하게 개입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사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투쟁이 얼마나 걸리든 간에 우리는 전력 투구해가지고 무조건 부정선거와의 투쟁에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